네, 안녕하세요.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 강의했던 정경채입니다. 오늘은 경영학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가장 큰 거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경영의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이윤 극대화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윤 극대화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일치하고요. 주주가치 극대화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또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영학이라서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처음 보는 것이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1 일자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12월 30 일자의 재무상태표를 비교를 해서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자본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 혹은 기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른편을 이제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변은 이제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부채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빌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본은 이제 주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타인 자본, 그리고 그 자본을 자기 자본,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요. 이 부채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보통 자본 조달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보통 CFO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구성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CEO라고 볼 수 있는데요. CFO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 오면 그 조달해 온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설비, 기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얼만큼 언제 투자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설비나 기계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품은 다 만들어지면 재고 자산의 형태로 이제 차변에 남게 됩니다. 재고 자산의 형태로 남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판매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판매는 이제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니까 매출액이 생기겠죠. 거기서 매출할 때 우리가 필요했던 매출원가, 판관비를 빼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됩니다. 참고로 회계에서는 가로를 친 것들은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남게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법인세를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자 비용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에 대해서, 이 타인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기순이익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제 되게 되는데, 어 주식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자본을 투자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 자기 자본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 유보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본의 이익 잉여금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부채가 동일했다라고 한다면 자본이 늘어나겠죠. 이익 잉여금이 늘어났으니까요. 이익이 늘어나면은 주주 가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윤 극대화를 목표를 하다 보면 주주 가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자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경영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S하고 IS, 이런 재무상태표들은 다 회계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언어는 회계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의 대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 가는 부분, 요 부분들이 이제 자본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재무관리 파트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영 전략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어 대자대표에서의 차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의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가 이제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고 요것은 경영 전략 파트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 관리를 했을 때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판매와 관련된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적 자원 관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회계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법으로 만들어진 법인을 위해서 배꼽 달린 자연인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배꼽 달린 자연인들에 대한 얘기가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계학에서는 사람 향기 나는 게 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향기 나는 것을 별도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고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 바로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경영조직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인적 자원관리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이 모이는 전체 조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 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경영 일반과 관련된 과목들인데요.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MIS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것들이 이제 IT와 관련된 것들 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상법, 세법 같은 것들도 이제 경영학에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8대 주제가 경영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8대 주제가 기업 경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요 한 슬라이드로 설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회계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약간 건강검진표 같은 느낌이죠. 회사의 건강검진표 같은 느낌이고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기초 자본이겠죠. 기초 자본에다가 자본이 들어가는 유상증자, 자본이 줄어드는 유상감자, 줄어드는 현금 배당, 늘어나는 포괄이익 이렇게 다 더하면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사이에 요 변동이 생길 텐데요. 이 자본의 세분의 혹은 자본이 변화한 이유를 보여주는 지표를 우리가 자본 변동표라고 합니다. 자본 변동표의 항목 중에서 포괄이익이 있는데요. 이 포괄이익은 사실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 두 가지는 또 수익, 비용, 기타 포괄이익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요것을 표시해 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본이 기초재무상태표에 나왔듯이 기말자본도 역시 기말재무상태표에서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현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의 현금하고 기말의 현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를 또 메꾸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현금주의는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표를 강조하는 분이 또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학과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에서는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에서 이제 각각의 비율을 구하는 파트들이 있게 되고요. 재무관리에서는 자본관리 투자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 적게, 적은 이자를 내고 혹은 적은 배당을 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 경영 전략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을 하고 기업 가치 분석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 분석하고 프로세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파트가 바로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는 말 그대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자재 관리, 시설 관리, 장비 관리 이런 식 관리를 쭉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편 있죠. 생산 관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합한 파트가 생산 관리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계학, 재무 관리, 경영 전략 같은 파트들은 이제 데이터 개수도 적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자체가 월별로 생성되거나 분기별로 생성되거나 1 년에 한 번 생성되거나 이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건 조금 어울리기보다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좀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조 데이터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하고 이미지, 동영상, 소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 중에서는 이제 고객 관리, CRM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수요 예측을 하는 측면도 있죠. 그 숫자 중에서는 또 생산 실적, 품질 검사 실적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품질 요쪽에 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원가 분석이나 아니면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위험도 분석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숫자들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다음에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할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 비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품질 검사 측에서는 이제 사진 찍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뭐 오차 범위 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 현장 모니터링 할 때 주로 쓰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의 공간하고 그리고 실제 공간하고 일치시키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고런 것들을 할 때도 쓰고요. 또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면서 이제 그 산업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화재 감지 같은 걸 할 때 좀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리가 있는데요. 소리는 이제 설비가 이상해졌다거나 제품이 이상해졌다거나 이럴 때 이제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지해 가지고 이 소리가 났을 때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요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그러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것이 우리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 이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숫자에 관련된 것, 즉 스트럭처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강의가 이제 생산관리 AI 빅데이터 강의로서 이미지, 동영상, 소리 여기에 약간의 숫자를 들어간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강의, 기본 쪽에 좀 기초, 기본 요 정도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생산관리 AI 빅데이터는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이제 약간 중간 이상 정도의 레벨을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케팅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생산 쪽 관련해서 분석이 끝나면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CRM 쪽이나 아니면 이제 수요 분석,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뭐냐면요. 불확실성 하에서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 또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 개의 강의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1번 단계는 마무리 지었고 2번 단계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3번 단계는 아마 내년부터 또 도입하게 될 것 같고요. 4번 단계는 이게 끝나면 그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